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얼마 전에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미친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 탓에 마음고생을 정말 제대로 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두 사람이 본색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친구랑 지방에 놀러 왔는데 깜빡하고 우리 둘 다 지갑을 놓고 왔지 뭐니. 호텔에 묵는 내내 굶어서 그런데 배달 음식 좀 시켜 먹게 해다오. 지갑을 놓고 가셨군요. 어머님이 제 핸드폰 번호로 배달시키시면 제가 인증번호 불러드리는 식으로 할까요? 우리 세대는 그런 손품 많이 드는 거 할 줄 모른다. 주소 부를 테니까 네가 직접 골라서 보내보거라.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실까요?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네가 알아서 시키렴. 도중에라도 떠오르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어머님. 사실 친구와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핑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 음식을 시켜드렸었죠. 예, 배달 음식 받았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 같구나. 네? 혹시 이물질이라도 발견하셨나요? 그럼 바로 사진 찍어두면 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도 여기서 먹고 갈 건데 이게 양이 한 끼밖에 안 된단 말이야. 너 설마 주문할 때 한 끼 때울 정도로만 음식 주문한 거니? 어머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셔서 한 끼만 드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네요. 그럼 하나 더 시켜드릴까요? 당연한 걸 뭐 또 묻고 그러니? 너 회사도 다니고 하니 내가 사회생활하는 법 좀 오늘 일러주도록 하마. 어른이 뭔가 할 때 뭐든 괜찮다고 해도 한 번 말고 두 번은 꼭 물어보렴. 내가 구차하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구찜 좋아한다고 저번에 너한테 말하지 않았니? 그럼 알아서 센스 있게 네가 아구찜 배달을 해야 할 거 아냐. 어머님이 피자도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서요. 내가 피자를 좋아하긴 해도 이 야밤 잘 시간에 피자를 먹게 생겼니? 기름진 거 먹고 위장에 탈이라도 나라 이 말이냐? 아니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럼 아구찜으로 해서 보내도록 할까요? 이미 배달 시간 다 지나서 시킬 곳도 없을 거다. 내일 아침에 그냥 사 먹을 거니까 돈 넉넉하게 붙여놓도록 해라. 알겠니? 네, 내일 아침에 쓸 거 미리 붙여놓을게요. 너무나 당연스레 뻔뻔한 요구를 하기에 저는 나중에 돈을 돌려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죠. 이거 코트랑 진주 목걸이 이쁜 게 나한테 딱 어울리지 않겠니? 네, 말씀 듣고 보니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원래 나이 들면 피부 주름이 많아져서 화려한 걸 걸쳐줘야 태가 나는 법이다. 너도 그거 잘 알고 있겠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정도면 아직 한창 정정하신데요. 저랑 돌아다니면 언니 동생으로 볼걸요? 우리 며느리 될 애가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니 내 맘이 다 흡족하구나. 그렇다고 입으로만 때울 생각하는 건 아니지? 입으로만 때운다뇨? 혹시 어머님 생신이라도 다가오셨어요?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아직 한참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코트랑 진주 목걸이 이쁘겠다고 말을 하잖니. 넌 어째 애가 척하면 착 받아치는 맛이 없니?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디다 쓰겠냐 이 말이다. 설마 코트며 진주 목걸이 저한테 선물 받으시길 바라시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저번에 어머님한테 빌려드린 돈을 아직 못 받아서요. 빌려준 돈? 무슨 빌려준 돈 말하는 거냐? 왜 어머님이 친구분이랑 같이 호텔 갔었던 적 있었잖아요. 그러고 돌아오실 때 아구찜 먹겠다고 돈 붙이라고 하셔서 돈 보냈었거든요. 아구찜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돈을 따지고 앉았어? 시애미한테 이렇게 계산기 두들길 거야? 어? 그전에도 빌려드린 돈이 제법 있어서 이제 거의 100만 원 정도 되어가서요. 저 종기 씨랑 곧 결혼도 해야 해서 신혼집도 알아보는 중인지라 돈도 이래저래 부족하고요. 내가 뭐 너희들 결혼하는데 설마 방해하겠니? 너가 계산기 두드리면 나도 너희 지원하려는 계획 바꿀 수밖에 없다. 혹시 얼마나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에 맞춰서 어머님 말하시는 거 들어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어야 종기 씨랑 같이 보러 다닐 곳도 더 자세히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5천만 원은 넉넉하게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너한테 계산 같은 거 안 하니까 믿고 따르렴. 대신 집 사는 건 너희 힘으로 해라.
가전 제품이며 집에 들어가는 돈을 내가 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그게 맞는 도리니까. 네, 어머님. 이따가 집에 놀러도 와라. 올 때 아이스크림 좀 잔뜩 사오고. 내가 아이스크림 귀신이니까 무리다 싶을 정도로 양껏 사와야 한다. 알겠니? 설마 하니 예비 시모식이나 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저없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통이 너무 큰 나머지 자질구레한 건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줄만 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지원이 든든하게 있다 싶으니 신혼집의 계약도 부담 없이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3주 앞두고부터 미리 살 신혼집을 계약하게 되었죠. 자기야, 미안한데 나 30만 원 좀 급하게 붙여주라. 기차 타러 왔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 사귈 때는 안 그러더니 왜 결혼 앞두고 점점 덤벙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실까? 그리고 무슨 기차비가 30만 원이나 해. 기차 타고 가기만 하냐? 오기도 해야지. 그리고 밥도 먹어야지. 어머님이야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당신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 나 어머님한테 사드리고 빌려드린 거 이래저래 합치면 벌써 500만 원은 되더라? 아니, 엄마는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그러시냐? 창피한 줄 모르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 어머님이 돈이 많으셔? 아버지가 원래 땅 부자였는데 돌아가신 뒤에 엄마가 그거 다 물려받았잖아. 우리 엄마 여기저기 돈 굴리면서 재산 불리는 게 유일한 낙인 사람이야. 그래서 돈이 자꾸 없다고 그러시는 건가? 원래 주식 부자들도 돈 찾기 전까지는 지갑 텅텅이라잖아. 엄마가 얼마나 지원해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래도 좋은 집에서 신혼 시작할 수 있겠다. 그치? 좋긴 한데 왜 어머님 부자라는 걸 이제사 해? 약혼하기 전에도 그런 건 제깍제깍 공유해야지. 미안. 나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돈 보고서인지 아닌지 사실 확신이 안 가서. 그래서 당신이랑 사귀면서도 한 번도 돈 있는 티 안 냈었던 거야. 그래서 싫어? 부잣집 며느리 되는 게 왜 싫겠어. 부담된다면 모를까 기본적으로는 좋은 쪽이지. 신혼집 비싼 곳으로 봐두고 있어. 저는 예비 신랑의 말대로 이 집 저 집을 고루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결혼식의 준비 외에도 직장 일로 바쁠 것 같아 따로 시간을 내서 둘러본 적도 많았습니다. 곳곳을 둘러보다 지쳤던 저는 한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뵈러 가면서 아이스크림을 대접해드릴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입구에 떡하니 붙어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선물한 목걸이며 코트를 입고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자기, 혹시 어머님이 땅 부자라고 하셨잖아. 나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물어보면 컨설팅도 해주시고 그러시나? 에이, 부자 되는 비밀이 그렇게 함부로 전수될 수 있겠어? 엄마가 완전 전문가라서 어디 가서 강의한다 하면 강의료만 500만 원은 받아야 될걸? 나 어차피 곧 자기랑 결혼하고 가족 되잖아.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 알려줘? 아들인 나도 아직 비법 못 들어봤어. 대학부터 회사 취직할 때까지 엄마랑 쭉 지내왔는데 귀띔도 안 해주더라. 그렇구나. 자기도 모른다니 아쉽게 됐네. 엄마한테 말은 해볼 테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좋아. 근데 나 궁금한 거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봐도 되나? 왜 자기 나 처음 만났을 때 자취하면서 몇 달 동안 햄이랑 감자랑 당근 대량으로 사서 볶음밥만 해먹은 적 있고 했었잖아. 돈 없던 시절이라서 질릴 정도로 볶음밥만 먹었고, 그래서 볶음밥 들어간 짜장 볶음밥도 안 먹고 김치 볶음밥도 안 먹고 하여튼 다 안 먹는다고. 그랬던가?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말했으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거겠지 뭐. 자기 말 들어보면 집안이 되게 부잣집인 것 같은데 그때 왜 궁상맞게 볶음밥만 해먹었어? 내가 만약 부모님 부자였으면 그렇게는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었어. 돈 달라고 하기가 못하기도 해서. 이상하다. 자기 분명 어머님이랑 한 번도 다툰 적 없다고 하지 않았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안 다투고 살 수 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러고 보면 자기랑 나 회사 동료가 소개팅 시켜줘서 사귀게 된 거잖아? 근데 성격 잘 맞고 대화 잘 통하는 거 빼면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네? 가족 사항도 최근에야 알았고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대로 들은 것도 없고. 성격 잘 맞고 말 잘 통하면 됐지. 원래 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부잣집인 거 숨기느라 정신이 없었어. 나 자꾸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그런데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거 맞을까?
결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올적이가 오늘따라 많이 예민하네? 왠지 나 추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게 했으면 정말 미안. 자기 말대로 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런가 봐. 알면 됐어. 앞으로 잘하자 예비 마누라. 우리 신혼집도 장만한 마당인데 엄마 지원 확실하게 뜯어내려면 정신 차려야지. 슬쩍 떠봤을 뿐인데도 예비 시모나 예비 신랑이나 뭔가 수상한 냄새를 풀풀 풍기더군요. 무엇보다 돈이 많다던 예비 시모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저지른 절도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절도 행각이 전단으로 붙어있던 무인 아이스크림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죠. 그랬더니 웬걸 들린 무인 아이스크림마다 절도 전단이 붙어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전단지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예비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듣자 하니 종기한테 내 재테크 노하우 듣고 싶어 한다더구나. 원래 가족한테도 안 알려주는 비법이지만 며느리 될 애도 딸처럼 생각하니 알려주도록 하마. 부동산 비법을 알려주시겠다고요? 다만 너도 날 그만큼 신뢰하고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알아야겠다. 내가 너 딸처럼 대할 테니 너도 나 엄마 대하듯이 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게 뭔데요? 너 사돈댁한테 지원받은 거며 네가 모은 돈이며 종기 것까지 합쳐서 제법 비싼 신혼집을 샀다며? 그 서울집 나한테 주고 너희가 일단 내 집 와서 지내고 있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가 종기 애비 죽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외로움이 채워지질 않더구나. 그런데 너가 나 믿고 서울집 나한테 주고 명의는 종기든 내 쪽으로든 돌려봐라. 그럼 딸 생긴 기분에 아주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다. 신혼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돈 대부분 저랑 부모님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걸 주고 너랑 종기는 잠깐 내 집 와서 살란 말이다. 기왕 지내는 거 익숙해지면 아들 딸 낳고 종기랑까지 해서 옹기종기 지내도 보고 엄마처럼 대하고 한번 믿어보렴. 너한테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알겠지? 내 딸? 야, 이 미친 할망구야. 내가 왜 당신 딸이야? 내가 등신 호구로 보여? 뭐? 너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그리고 할망구? 이게 시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동안 나한테 돈 없다면서 빌부터 얻어먹은 것만 해도 그러려니 했거든? 근데 아이스크림 갖다 바치려 보니까 절도 전단이 하나도 아니고 가는 무인 가게마다 다 붙어있네? 이 와중에 잘난 아드님은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 못해서 오락가락하질 않나. 예비 시모라는 인간은 딸이니 어쩌니 하면서 명의를 돌리라 하질 않나. 견적 빤히 나오는데도 내가 속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이 결혼은 반대다. 뭐? 애초에 내가 안 해. 무슨 반대는 반대야. 애석하게도 종기 시험은 통과했지만 내 시험은 통과 못했구나. 난 정말 널 딸처럼 생각하고 전 재산이라도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전혀 소용없다. 이 할망구 끝까지 수쓰는 거 봐라. 보나마나 얼마 안 될 전 재산 관심 없고요.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걸로 훔친 아이스크림 값이나 지불하세요. 예, 잠깐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경찰에 신고라니? 알아서 내가 가게에 다 지불할 테니까 가만히 있거라. 경찰서에서도 아이스크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콩밥 맛있게 드시고 개가천선하세요.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보렴. 꺼지세요. 마지막까지 시어미니 뭐니 하면서 헛소리를 짓거리던 예비 시모. 나중에 예비 신랑과 함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콧물 눈물을 쏟아내며 싹싹 빌더군요. 알고 봤더니 도박에 빠져 대출빚만 1억이 넘는 한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하마터면 깜빡 속아 사기 결혼을 할 뻔했었죠. 다행스럽게도 예비 신랑이며 예비 시모가 제게 주장해왔고 허위로 했던 말들, 송금 내역 등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일은 돈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죄질이 나쁜 예비 시모는 늙은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됐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보상이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혼을 통해 사기꾼 모자와 연을 끊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운이 생겼습니다. 바로 구매했던 신혼집의 가격이 올라갔던 일이었죠. 정말 낭떠러지로 굴러갈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는구나 싶어서 신기했어요. 맘고생이 많았던 사건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인생의 교훈도 얻고 행운도 생겼던 일이었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 씨 안녕? 잠깐 연락 돼? 아, 안녕하세요. 근데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우, 뭐야. 같은 어린이집 엄마도 기억 못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린이집이요? 나 도연이 엄마야. 도연이라면 그 어린이집 옆반에 그 도연이요? 그래, 맞아. 내가 도연이 엄마라고. 제가 실례했네요. 저는 성함이 아니라 그저 도연이 어머니라고만 외우고 있어서요. 아, 그래? 하긴 보통 누구 엄마라고 외우지. 이름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죠? 뭐야, 그것도 잊었어? 죄송해요. 아니, 어린이집 부모 참여 수업에서 엄마들 다 모였을 때 다들 연락처 교환하고 그랬잖아. 아, 그때구나. 수진 씨도 그 중에 계셨나 보네요.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엄마들이 다 같은 반 엄마들인 줄 알았어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죄송해요. 이러면 내가 걱정돼서 애를 어떻게 맡기겠어? 네? 애를 맡긴다고요? 맞아. 지금 우리 도연이 맡기러 갈 테니까 좀 부탁할게. 아니, 그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건 서로 돕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 평소에 제대로 알고 지내지도 않는 댁 아이를 갑자기 돌보기도 어렵고, 게다가 저희는 오늘 알고 있어. 슬슬 집 나갈 시간이잖아. 아니, 그걸 알면서 맡기려고 하셨어요? 당연하지. 도연이도 같이 데려가면 되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어때서 그래? 그건 좀 아니죠. 어쩔 수 없어. 나도 사정이 있거든. 사정은 그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지은 씨 아파트 1층에 도연이 데려다 놨어. 뭐라고요? 사실 현관 앞까지 가고 싶은데 그 아파트 현관마다 비밀번호로 막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하여튼 잘 좀 부탁해. 수진 씨! 이러시면 곤란해요. 어머님, 아침부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잠깐 연락 가능하신가요? 그래, 지은아. 슬슬 출발할 시간이지? 나도 지금 열차 시간 맞춰서 역까지 마중 좀 나가려고 지금 버스 탔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좀 문제가 생겨서요. 무슨 일? 혹시 수진 씨라고 아세요? 수진 씨? 어린이집에서 현우 옆반에 있는 도연이 엄마인데요. 아, 도연이 엄마? 너 대신에 내가 현우 데리러 갈 때 가끔 봤었어. 하도 말 많은 사람이라 어린이집에서도 유명하다더라. 근데 도연이 엄마가 왜? 도연이를 저희 아파트 밑에 두고 갔어요. 두고 가다니? 방금 전에 갑자기 도연이 좀 맡아달라는 연락을 했는데요. 제가 못 맡는다고 거절했는데도 그냥 애만 홀랑 두고 가버렸나 봐요. 어머, 그게 무슨 일이래? 고작 6살 된 애를 그냥 둘 수도 없어서 일단 저희 집에 들여놨어요. 오늘이 출발하는 날인 건 말했니? 네, 누구한테 들었는지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알면서 두고 간 거야? 네, 심지어 도연이도 같이 데려가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그럼 설마 도연이를 버리고 갔다는 말은 아니겠지? 수진 씨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긴 하겠죠. 그냥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핸드폰을 꺼버렸는지 연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도연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그렇다고 진짜로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고 보니까 도연이 아빠는 1년 정도 전에 이혼했다더라고요. 도연이 아빠는 당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멀리 떨어진 본가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그럼 바로 올 수도 없는 노릇이겠네. 정말 골치 아프게 됐네요. 비행기 시간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도연이 아빠는 생각났다. 네? 잠깐 시간 좀 줄 수 있니? 네. 생각보다 여유있게 출발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한 45분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45분? 알겠어. 어머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도연이는 역까지 같이 데리고 오렴. 거기서 내가 너네 가는 거 보고 데려갈게. 그래도 될까요? 그래,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알겠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나왔어, 지은씨. 도연이 맡아줘서 고마워. 나도 엄청 힐링하고 왔어. 지금 기차 아니야. 그니까 도연이 조금만 더 보고 있어줘. 안녕하세요, 수진씨. 3일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안 되다니. 대체 어디서 뭘 하다 오신 거죠? 어머, 무서워라. 그때는 바빠서 자세한 얘기를 못했던 거야.
그 후로도 즐거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 꺼버렸던 거고. 고작 3일인데 뭐 어때? 그치? 그 3일 동안 도연이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응? 어차피 나도 다 아는데 뭐. 지은씨 가족이랑 같이 비행기 타고 관광도 하고. 관광이요?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아, 혹시 나한테 선물도 사온 거 아니야? 아, 수진씨는 우리가 가족여행을 갔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맞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간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 나도.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돌아갈 때 다른 엄마들이랑 그런 얘기 했었잖아. 왜? 엿들으셨어요? 나쁜 버릇을 갖고 계시네요.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초에 나만 쏙 빼놓고 얘기한 게 잘못이지. 그럼 저희한테 말 걸어서 대화에 끼어드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때 같이 대화했으면 이 사달은 안 났을 테고 이상한 착각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착각이라니? 저희는 여행 가러 간 게 아니에요. 응? 아니, 비행기 탄다는 말은 여행 간단 말이잖아. 아닌데요? 설마 지은씨 일 때문에 출장 갔던 거야? 저는 한 달 전에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뭔데? 이사예요. 뭐? 비행기를 탄 건 이사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에? 참고로 이사 간 곳은 유럽이에요. 유럽? 저희 남편이 유럽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나서 가족이 모두 함께 가게 됐어요. 아니, 잠깐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모두 유럽에 있어요. 아니, 그럼 도연이는? 놀라셨죠? 저도 도연이 데려가라고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유럽이야? 저희 애가 어린이집을 그만둘 거라는 얘기는 친한 엄마들한테 다 해놨어요. 근데 설마 여행이랑 이사를 착각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 수진씨가 알고 있다고 하시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엄마가 자기 애를 다른 가정에 떠넘기고 실종됐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나는 그냥 내 볼일이랑 지은씨 여행 일정이 겹치길래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도연이를 맡겼단 거란 말이야. 그렇겠죠.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에 딱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연이는 어딘데? 설마 진짜로 유럽까지 데리고 간 건 아니겠지? 그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애가 뭐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에 있는데? 자기 아빠랑 같이 있어요. 뭐? 수진씨랑 이혼한 전 남편분 본가에 가 있다고요. 아니 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도연이 양육권은 나한테 있다고. 왜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저대로 당장이라도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태였으니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한 건데? 그게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일하던 회사를 2년 전에 정년 퇴직하셨는데 그 회사가 전 남편분이 이혼하기 전에 일하던 곳이거든요. 그래? 부서가 달라서 접점은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그걸 시어머니가 떠올리시고는 예전 직장 부하에게 연락하셔서 회사 내에 전 남편분의 현재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달라고 하셨더라고요. 아니 무슨 엄청 고생하셨다나 봐요. 어린 아이가 곤란하다면서 회사에까지 일일이 연락해주시고 그래도 그 덕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전 남편분이 도연이를 데리러 오시게 됐고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저희는 한국을 뜬 거예요. 대체 뭐야 진짜?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전 남편분이랑 대화하시던가 하세요.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안녕하세요 수진씨. 그딴 인사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 책임질 건데? 뭐 저도 대충 얘기 들었어요. 전 남편분께 도연이 양육권 빼앗기고 도연이를 저희 집에 방치해두면서까지 함께 여행 갔던 남자친구분한테도 애를 남한테 맡기고 놀러 다니는 여자랑은 못 사귀겠다고 차이셨다면서요? 심지어 전 남편분이 매달 보내주던 양육비 120은 본인 사치랑 남자친구한테 갖다 바치는 데에만 써온 바람에 쓴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았다면서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전 남편분이 굉장히 의리 있는 분인가 봐요. 저희 시어머니께 인사도 할 겸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다 들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시어머니를 통해 들었고요. 그 미친놈이 진짜! 하여튼 이제 됐죠? 뭐? 저한테 불만 토로하려고 카톡하신 거잖아요. 그 불만은 이미 다 들었으니까 연락은 이쯤하죠. 안 돼 기다려! 위자료 내란 말이야! 네? 이렇게 된 건 다 도연이를 제대로 안 돌본 네 책임이야! 나한테 위자료 주고 내 생활도 책임져! 아이고 그러셔요? 그럼 이만 차단할게요.
그 이후의 전개도 파란만장했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전 남편의 본가까지 쳐들어가 다시 도연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전 남편분은 이혼 후에 사업을 시작한 관계로 아예 가족끼리 싹 다 이사를 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수진 씨는 생판 남의 집에 불법 침입을 하게 된 데다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마당에 있던 작은 남자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자기 애라고 판단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차에 태우고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 차도 무단으로 훔쳐온 거라서 절도죄까지 적용되었고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혀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건가 싶긴 한데 그렇다고 또 그 사고방식을 딱히 이해하고 싶지는 않네요.